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순덕입니다. 제가 겪은 믿기 어려운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저는 68입니다.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저는 평생 조용히 살았습니다. 남의 일에 참견하지 않고 제 할 일만 하며 살아왔죠. 하지만 그날 이후로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그날은 정말 평범한 날이었어요. 겨울이 시작되던 11월 초였습니다. 아침부터 날씨가 쌀쌀했어요. 찬바람이 옷깃 사이로 파고들더라고요. 그런 추운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거실 창가에 서서 밖을 내다보고 있었어요. 회색빛 하늘 아래로 사람들이 바삐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출근하는 사람들이겠죠. 저는 따뜻한 차를 한 잔 마시고 있었어요. 대추차였습니다. 달콤한 향이 코끝을 간지렸죠. 하지만 왠지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며느리 박미선 씨는 부엌에서 아침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우리 집은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아파트예요. 25평 정도 되는 작은 곳입니다. 남편 이철수 씨와 저 그리고 막내 아들 부부가 함께 살고 있어요. 큰 아들은 서울에서 직장 다니며 따로 살고요. 그날 아침 저는 왠지 모르게 기분이 이상했어요. 가슴이 답답한 느낌이었습니다. 무언가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손에 든 차잔이 자꾸 떨렸습니다. 며느리가 설거지를 끝내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게 물었어요. 어머니, 오늘 고향 가시는 날이죠? 버스 시간 확인하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오후 2시 차야. 점심 먹고 출발하면 될 것 같아. 어머니, 제가 같이 가드릴까요? 터미널까지라도요. 아니야, 괜찮아. 혼자 갈 수 있어. 너는 집에서 쉬렴. 며느리는 조금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도 혼자 가시기 불편하실 텐데요. 괜찮아. 나 젊을 때 혼자 전국 다 돌아다녔어. 버스 터미널 가는 거 어렵지 않아. 그럼 제가 짐이라도 들어드릴게요. 고마워. 그래줘. 저는 고향에 계신 친구를 만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어릴 적 단짝 친구 최영자 씨였어요. 영자 씨가 편찮으시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꼭 가봐야겠다 싶었습니다. 점심을 먹고 짐을 챙겼어요. 간단한 옷가지와 선물 몇 가지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며느리가 도와줬어요. 어머니, 이것도 가져가세요. 영자 이모님께 드리시라고. 뭔데? 제가 만든 약과예요. 어제 만들었는데 맛있게 됐어요. 고마워 미선아. 영자가 좋아할 거야. 준비를 마치고 집을 나섰습니다. 며느리가 현관까지 따라 나왔어요. 어머니, 조심히 다녀오세요. 전화 자주 하시고요. 그래, 걱정 마. 잘 다녀올게.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아파트 입구를 나서니 찬바람이 세게 불었어요. 외투깃을 세우고 걸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버스터미널로 향했어요. 기사님이 말을 걸었습니다. 어디 멀리 가시나 봐요. 내 고향에 잠깐 다녀오려고요. 고향이 어디신데요? 경남 진주요. 아, 좋은 곳이죠. 홍시가 유명하잖아요. 맞아요. 이맘때 홍시가 정말 맛있죠. 택시는 20분쯤 달려서 터미널에 도착했습니다. 요금을 내고 내렸어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터미널 입구로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이 많았어요. 주말이라 그런지 북적거렸습니다. 저는 매표소로 향했습니다. 줄을 서서 기다렸어요. 제 차례가 왔습니다. 진주 가는 표 한 장이요. 2시 차요. 창구 직원이 컴퓨터를 두드렸습니다. 네, 잠시만요. 15,000원입니다. 카드로 계산했어요. 표를 받아들고 대합실로 갔습니다. 출발까지 30분 정도 남았더라고요. 대합실 의자에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사람들이 분주하게 오가고 있었어요. 짐을 든 사람들, 아이를 데리고 가는 가족들, 혼자 가는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냈어요. 며느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터미널 잘 도착했어. 곧 출발할게. 곧 답장이 왔습니다. 다행이에요. 조심히 가세요. 문자를 주고받으며 시간을 보냈어요.
그러다 문득 목이 말랐습니다. 물을 사 마셔야겠다 싶었어요. 대합실 구석에 작은 매점이 보였습니다. 그쪽으로 걸어갔어요. 매점은 아담했습니다. 음료수, 과자, 컵라면 같은 것들이 진열되어 있었어요. 저는 생수 한 병을 집었습니다. 계산대로 갔어요. 계산원은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있었어요. 이거요. 생수 한 병이요. 1,000원입니다. 저는 지갑을 꺼내서 1,000원을 냈습니다. 계산원이 돈을 받고 영수증을 출력했어요. 그리고 제게 건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저는 영수증과 생수를 받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었어요. 계산원의 표정이 굳어지더니 갑자기 제 손에서 영수증을 다시 가져갔습니다. 저는 당황했어요. 왜 그러시나요? 계산원은 영수증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저기요, 손님, 이 영수증이 맞나요? 네, 방금 주신 건데요. 왜요?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계산원은 입술을 떨며 말했습니다. 이 거래번호가 이상해요.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거래번호요? 뭐가 이상한데요? 계산원이 영수증을 다시 보더니 갑자기 뒤로 물러났습니다. 표정이 공포에 질려 있었어요. 이건 불가능한 번호예요.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계산원은 손을 떨며 컴퓨터를 확인했어요. 키보드를 두드리는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저기 손님. 혹시 이거 어디서 나신 거예요? 이 영수증 방금 여기서 받았잖아요. 아가씨가 주신 거예요. 계산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이 번호는 제가 발급할 수 없는 번호예요. 시스템상 불가능해요.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이해가 안 갔어요. 아니, 그럼 이게 뭐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계산원은 말없이 다시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창백해졌어요. 입술이 파랗게 질렸습니다. 이 거래 번호는 10년 전에 사용됐던 번호예요. 뭐라고요? 10년 전이요? 네, 정확히는 10년 하고도 4개월 전이에요. 이건 말이 안 돼요. 저는 영수증을 다시 보았습니다. 평범한 영수증이었어요. 날짜도 오늘로 찍혀 있었고요. 거래 시간도 방금 전이었습니다. 아가씨, 지금 농담하시는 거예요. 저 버스 시간 얼마 안 남았어요. 장난칠 시간 없어요. 계산원이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눈빛이 진지했어요. 손님, 저 절대 농담 아니에요. 이거 정말 이상한 거예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매니저님 불러올게요. 계산원이 급히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영수증을 계속 들여다봤어요. 아무리 봐도 이상한 게 없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저를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뭔가 소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눈치챈 거죠.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창피했어요. 잠시 후 40대 남성이 다가왔습니다. 매점 매니저인 것 같았어요. 무슨 일이십니까? 계산원이 영수증을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매니저는 영수증을 받아들고 자세히 봤어요. 그러더니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건 매니저도 컴퓨터를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키보드를 빠르게 두드렸어요. 화면을 이리저리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이상하네요. 이 거래번호가 손님 혹시 다른 터미널에서 오신 건 아니신가요? 아니요. 여기서 바로 샀어요. 방금요. 매니저가 계산원을 봤습니다. 네, 저도 방금 계산했어요. 근데 이 번호가 나올 수가 없어요. 매니저는 한참을 고민하더니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잠시만 확인 좀 해야겠어요. 이거 시스템 오류인 것 같은데. 본사에 문의해 봐야겠습니다. 저는 손목시계를 봤어요. 출발 시간이 10분밖에 안 남았더라고요. 아니, 저 지금 버스 타야 되는데요. 시간이 없어요.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확인해 드릴게요.
그런데 혹시 영수증 좀 보관해도 될까요? 조사를 위해서요.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1,000원짜리 물 하나 샀다가 이런 일을 당하다니. 좋아요. 가져가세요. 저는 버스 타러 가야겠어요. 잠깐만요. 손님 정말 죄송한데 연락처 좀 받을 수 있을까요? 혹시 나중에 연락드려야 할 수도 있어서요. 저는 할 수 없이 핸드폰 번호를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서둘러 매점을 나왔어요. 생수를 들고 대합실로 돌아갔습니다. 마음이 불편했어요. 뭔가 찝찝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였던 걸까? 버스 출발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진주행 2시 차 탑승하십시오. 저는 서둘러 승강장으로 갔어요. 버스를 타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창가 자리였어요. 가방을 선반에 올리고 앉았습니다. 아직도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아까 그 일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영수증에 대체 뭐가 있었던 걸까? 10년 전 거래번호라니 말이 되나?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천천히 터미널을 빠져나갔어요. 창밖으로 도시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저는 생수를 한 모금 마셨어요. 목이 말랐거든요. 하지만 물맛이 이상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물맛은 괜찮았는데 마음이 계속 불편했어요. 뭔가 잘못된 것 같은 느낌. 버스는 고속도로에 진입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산들이 보였어요. 단풍이 들어서 빨갛고 노랗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예쁜 풍경이었지만 제 눈에는 잘 들어오지 않았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손님이신가요? 아까 매점에서 생수 사신 분? 네, 저 맞는데요. 저 아까 매점 매니저 정호진이라고 합니다. 혹시 지금 통화 가능하신가요? 네, 괜찮아요. 무슨 일이세요? 매니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손님 혹시 지금 어디 계세요? 저요. 지금 버스 타고 진주 가는 중인데요. 왜요? 그렇군요. 저기 손님 이거 어떻게 여쭤봐야 할지 모르겠는데요. 정말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뭐가요? 무슨 일인데요? 손님이 주신 영수증 있잖아요. 그 거래번호를 본사에서 확인해 봤거든요. 그래서요. 그 번호는 10년 전에 사용된 번호가 맞아요. 정확히 10년 4개월 전이요. 그게 뭐 어쨌다는 건가요? 매니저가 숨을 크게 들이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날짜가 문제예요. 손님 10년 4개월 전 그날 우리 매점에서 큰 사고가 있었거든요. 무슨 사고요? 화재 사고요. 매점이 전소됐었어요. 저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화재요. 내일 새벽에 원인 모를 화재가 발생해서 매점이 완전히 불타버렸어요. 그래서 몇 달간 문을 닫았었죠. 그 거래번호는 바로 화재 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사용된 번호예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안 갔어요. 그럼 제가 받은 영수증은 뭐예요? 그걸 저희도 모르겠어요. 시스템상으로는 절대 그 번호가 다시 나올 수 없거든요. 그 번호는 폐기된 번호예요. 더 이상 사용 안 하는 번호라고요. 저는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그날 화재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나요? 매니저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어요.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저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누가요? 그날 야간 근무하던 직원이요. 김혜진 씨라는 분이었어요. 28살이었죠.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분이 마지막으로 계산한 게 그 번호였나요? 네, 맞아요. 화재 발생 10분 전에 마지막 계산을 했어요. 그게 바로 그 거래번호예요. 버스 안이 갑자기 춥게 느껴졌습니다. 에어컨이 3개 나오는 것도 아닌데 몸이 떨렸어요. 그럼 제가 어떻게 그 영수증을 받은 거죠? 불가능한 일 아닌가요? 저희도 그게 궁금해서 연락드린 거예요. 혹시 손님께서 뭔가 이상한 일을 경험하신 건 아니신지요? 저는 아무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아침부터의 일들을 되짚어 봤어요.
하지만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이상한 게 없었어요. 평범한 하루였죠. 아니요. 전혀요. 그냥 평범하게 물 사러 갔다가 영수증 받은 게 전부예요. 매니저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렇군요. 혹시 나중에 뭔가 기억나시는 게 있으면 연락 주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어요. 산들이 지나가고 있었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10년 전 화재 사고 돌아가신 직원 마지막 거래번호,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일까? 왜 제가 그 영수증을 받은 걸까? 우연일까? 아니면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 저는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인터넷에서 검색해 봤어요. 부산 버스터미널 화재 사고 검색 결과가 나왔습니다. 10년 전 기사들이 나열됐어요. 저는 기사를 하나씩 읽어봤습니다. 부산 종합버스터미널 매점 화재, 새벽 3시경 원인 미상의 화재 발생, 직원 1명 사망, 김혜진 씨. 28세 야간 근무 중. 사고 사망 원인은 연기 흡입, 화재 원인은 밝혀지지 않음, 전기 합선 추정. 저는 기사를 읽으면서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28살 젊은 나이에 그렇게 돌아가시다니 너무 안타까운 일이었어요. 기사에는 사진도 있었습니다. 불에 탄 매점의 모습, 까맣게 그을린 천장과 벽, 부서진 진열대들, 끔찍한 광경이었어요. 그리고 김혜진 씨의 사진도 있었습니다. 젊고 예쁜 여성이었어요.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한참 쳐다봤어요. 왠지 모르게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분이 왜 저한테 그 영수증을 전달한 걸까? 뭔가 말하고 싶은 게 있는 걸까? 버스는 계속 달렸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그때 갑자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앞자리에 앉아있던 승객이 갑자기 돌아보며 말했어요. 아줌마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요. 저는 깜짝 놀라 그쪽을 봤습니다. 30대 정도로 보이는 남성이었어요. 저요, 괜찮은데요. 왜요? 뒤에서 신음소리 같은 게 들려서요. 아픈 데 있으세요? 아니요, 전혀요. 저 괜찮아요. 남성은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다행이네요. 저는 다시 창밖을 봤어요. 신음소리라니, 제가 소리를 낸 적은 없는데 이상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또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옆자리에 아무도 앉지 않았는데 갑자기 차가운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누군가 옆에 앉은 것 같은 느낌. 저는 슬쩍 옆을 봤어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당연히 아무도 없었죠. 하지만 그 차가운 기운은 계속됐습니다. 소름이 돋았어요. 저는 외투를 여미며 몸을 웅크렸습니다. 추워서가 아니라 두려워서였어요. 뭔가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며느리였어요. 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잘 가고 계세요? 응, 잘 가고 있어. 걱정 마. 어머니 목소리가 이상한데 괜찮으세요?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정말요? 뭔가 일 있으신 거 아니에요? 아니야. 정말 괜찮아. 진주 도착하면 전화할게. 알겠어요. 조심히 가세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며느리한테 이 이상한 일을 말해야 할까 고민했어요. 하지만 말하면 걱정만 끼칠 것 같았습니다. 그냥 혼자 감당하기로 했어요. 버스는 휴게소에 정차했습니다. 10분간 휴식 시간이었어요. 승객들이 우르르 내렸습니다. 저도 화장실에 다녀오려고 내렸어요. 휴게소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화장실 줄이 길었어요. 저는 줄을 서서 기다렸습니다. 앞에 서 있던 젊은 여성이 핸드폰으로 통화하고 있었어요. 응, 나 지금 휴게소야. 곧 도착할 것 같아. 저는 무심코 그 여성을 봤습니다. 그런데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그 여성의 얼굴이 아까 봤던 사진 속 김혜진 씨와 똑같았거든요. 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말도 안 돼. 분명히 돌아가셨다고 했는데. 하지만 여성은 계속 통화하고 있었어요.
평범한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잘못 본 걸까? 착각인 걸까? 여성이 통화를 끝내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저와 눈이 마주쳤어요. 여성이 빙그레 웃었습니다. 평범한 미소였어요. 저는 얼른 고개를 숙였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화장실을 다녀오고 다시 버스로 돌아왔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숨을 고르려고 했어요. 그런데 제 자리에 뭔가 놓여 있었습니다. 작은 종이 쪽지였어요. 저는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도와주세요.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뭐지, 누가 둔 거지 주위를 둘러봤지만 아무도 관심 있게 보는 사람이 없었어요. 모두 각자 할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종이를 다시 봤습니다. 분명히 도와주세요 라고 적혀 있었어요. 누굴 도와달라는 걸까? 김혜진 씨를 말하는 걸까? 버스가 다시 출발했습니다. 저는 종이를 가방에 넣었어요. 하지만 마음이 계속 불안했습니다. 도와주세요. 그 세 글자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누가 도움을 청하는 걸까? 왜 저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 1시간쯤 더 갔을까요? 저는 깜빡 졸았나 봅니다. 눈을 떴는데 주변이 조금 어두워져 있었어요.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익숙한 풍경이 보였어요. 진주에 거의 다 온 것 같았습니다. 저는 몸을 바로 세우고 앉았어요. 목이 뻐근했습니다. 가방을 확인하니 다 있었어요. 버스는 진주 시내로 들어섰습니다. 익숙한 거리들이 보였어요. 제가 어릴 적 뛰어놀던 곳들이었습니다. 감회가 새로웠어요. 드디어 버스 터미널에 도착했습니다. 승객들이 일어나서 짐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저도 선반에서 가방을 내렸습니다. 버스에서 내렸어요. 진주의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부산과는 또 다른 느낌이었어요. 좀 더 차분하고 조용한 느낌. 터미널을 나와서 택시를 잡았습니다. 기사님께 친구 집 주소를 말씀드렸어요. 택시는 조용한 주택가로 향했습니다. 10분쯤 가니 친구 박영자 씨 집이 나왔어요. 작은 단층 집이었습니다. 마당에 감나무가 서 있었어요. 저는 택시에서 내려 대문을 열었습니다. 영자야, 나야, 순덕이야. 안에서 기침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문이 열렸습니다. 친구 영자 씨가 나왔어요. 많이 수척해진 모습이었습니다. 순덕아 왔구나. 어서와 영자야, 몸은 좀 어때? 그럭저럭 살아있어. 들어와. 저는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담하고 깔끔한 집이었어요. 거실에는 오래된 가구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앉아 차 끓일게. 영자 씨가 부엌으로 갔어요. 저는 거실에 앉아서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벽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걸려 있었어요. 우리가 젊었을 때 사진도 있었습니다. 교복 입고 찍은 사진, 웃으면서 어깨 동무하고 있는 사진. 정말 오래전 일이었어요. 영자 씨가 차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대추차였어요. 따뜻한 향이 났습니다. 고마워 영자야, 천만에 멀리서 왔는데 이것밖에 못 대접하네. 아니야, 이것만으로도 충분해.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편안한 침묵이었습니다. 영자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순덕아, 너 얼굴이 안 좋아 보인다. 무슨 일 있어? 저는 망설였습니다. 말해야 할까 말까. 하지만 영자는 평생 친구였어요. 숨길 이유가 없었습니다. 실은 말이야, 오늘 이상한 일이 있었어. 저는 터미널 매점에서 있었던 일을 들려줬습니다. 영수증 이야기, 화재 사고 이야기, 돌아가신 직원 이야기, 휴게소에서 본 여성 이야기. 그리고 쪽지 이야기까지. 영자 씨는 심각한 표정으로 들었어요. 그리고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순덕아. 그거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닌 것 같아.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응, 솔직히 무서워. 뭔가 나한테 말하려는 것 같은데. 뭔지 모르겠어. 영자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순덕아, 혹시 그 직원분이 억울한 일이 있는 게 아닐까? 화재 사고가 정말 사고였을까? 무슨 말이야?
혹시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잖아. 누군가 일부러 불을 낸 거라든지.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런 생각은 해보지 못했어요. 설마. 그럴 리가 모르지 하지만 억울하게 돌아가신 거라면 해결되지 못한 일이 있을 수도 있어. 그래서 너한테 도움을 청하는 거 아닐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나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야. 그래도 그분이 너를 선택한 거잖아. 이유가 있을 거야.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왜 하필 저였을까? 그날 밤 영자 씨 집에서 묵었습니다. 작은 방을 내어줬어요. 이불을 깔고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계속 그 일이 떠올랐어요. 김혜진 씨 얼굴. 영수증 쪽지에 적힌 글씨 모두 생생했습니다. 저는 뒤척이다가 일어나 앉았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달이 밝았어요. 보름달이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는 것 같았어요. 순덕 씨. 저는 깜짝 놀라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환청인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들렸어요. 순덕 씨, 도와주세요. 이번에는 분명했습니다. 여자 목소리였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불을 켰습니다. 방 안을 살펴봤어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혼자였어요.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진정하자. 아무것도 아니야. 피곤해서 그런 거야. 하지만 목소리는 계속 들렸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진실을 밝혀주세요. 저는 귀를 막았습니다. 안 들리게 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목소리는 머릿속에서 울렸어요. 순덕 씨, 당신만이 도울 수 있어요. 제발 부탁드려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무서웠어요. 왜 저한테 이러는 걸까?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때 문이 열리더니 영자 씨가 들어왔습니다. 순덕아, 괜찮아. 소리 지르는 거 들었어. 저는 영자 씨를 보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영자야, 무서워. 목소리가 들려. 누가 자꾸 도와달래? 영자 씨가 저를 안아줬습니다. 괜찮아. 내가 여기 있어. 무서워하지 마. 어떻게 나 뭘 해야 돼? 일단 진정해. 내일 같이 알아보자. 터미널에 가서 자세히 알아보는 거야. 정말 그래줄 거야. 당연하지. 내가 힘들 때. 내가 도와줘야지. 저는 영자 씨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제야 조금 진정이 됐어요. 두 사람은 거실로 나가 차를 마셨습니다. 밤이 깊었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영자 씨가 말했습니다. 순덕아, 내 생각엔 그 직원분이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한 것 같아. 그래서 진실을 밝혀달라고 하는 거 아닐까? 근데 나는 탐정도 아니고. 어떻게 진실을 밝혀? 일단 당시 상황을 알아봐야지. 신문 기사도 더 찾아보고 혹시 아는 사람도 찾아보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영자 씨가 아침을 차려줬어요. 간단한 식사였지만 맛있었습니다. 밥을 먹고 두 사람은 진주 터미널로 갔습니다. 영자 씨가 함께 가주겠다고 했어요. 터미널에 도착해서 매점을 찾았습니다. 작은 매점이 하나 있었어요. 들어가서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저기요, 혹시 10년 전 부산 터미널 화재 사고 아세요? 주인 조명숙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죠. 그때 큰 사고였잖아요. 왜요? 그 사고에 대해 알고 싶어서요. 혹시 자세한 이야기 들으신 거 있나요? 명숙 씨가 생각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글쎄요. 제가 아는 건 별로 없는데. 그냥 화재가 나서 직원 한 분이 돌아가셨다는 것만 알아요. 그 직원분에 대해서는 아시는 게 없나요? 이름이 김혜진 씨라고 들었는데요. 명숙 씨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아, 혜진 씨요. 혜진 씨 알아요. 저랑 같이 일했던 적이 있거든요. 정말요? 어떤 분이셨어요? 착한 사람이었어요. 성실하고 친절하고 손님들한테 인기도 많았죠. 그런 분이 왜 그렇게 돌아가셨는지 정말 안타까워요. 혹시 당시 상황에 대해 이상한 점은 없었나요? 글쎄요. 사실 좀 이상한 게 있긴 했어요. 뭐가요? 화재 나기 며칠 전에
혜진 씨가 좀 불안해 하더라고요. 누가 자꾸 따라다니는 것 같다고 했어요. 따라다닌다고요? 네, 누군가 자기를 감시하는 것 같다고 무서워했어요. 근데 저는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했죠. 혹시 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모르겠어요. 혜진 씨도 얼굴을 본 건 아니고 그냥 기분이 그렇다고만 했어요. 저는 영자 씨를 봤습니다. 영자 씨도 심각한 표정이었어요. 혹시 화재 원인은 밝혀졌나요? 공식적으로는 전기 합선이라고 했어요. 근데 저는 좀 의심스러웠어요. 왜요? 그 매점은 전기 시설을 얼마 전에 새로 했거든요. 합선이 날 이유가 없었어요. 그럼 다른 원인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네요. 명숙 씨가 주위를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사실 소문이 있었어요. 무슨 소문이요? 혜진 씨가 뭔가 알면 안 되는 걸 알았다는 소문이요. 그래서 누군가 입을 막으려고 했다는 거죠.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럼 화재가 사고가 아니라는 말인가요? 확실한 건 아니에요. 그냥 소문일 뿐이죠. 근데 당시에 경찰 조사도 대충 끝났어요. 증거가 없다고 사고로 결론 내렸죠. 억울한 일이 있었을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죠. 혜진 씨 가족들도 의문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가족들은 어디 계세요? 부모님은 돌아가시고 오빠 한 분 계신데 어디 사는지는 모르겠어요. 연락이 끊겼거든요. 저희는 명숙 씨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매점을 나왔습니다. 영자 씨가 말했습니다. 순덕아, 이거 심상치 않은데? 뭔가 숨겨진 진실이 있는 것 같아. 그러게 근데 어떻게 알아내지 일단 더 조사해 봐야지. 혹시 당시 신문 기사를 더 찾아보자. 두 사람은 근처 도서관으로 갔습니다. 오래된 신문을 찾아봤어요. 10년 전 기사들을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화재 사고 기사가 여러 개 나왔어요. 대부분 비슷한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기사가 눈에 띄었어요. 작은 기사였는데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화재 사고 전 의문의 차량 목격 터미널 주변에서 며칠간 대회 CCTV에 포착됐으나 차량 번호 확인 안 돼 경찰 수사 중이나 진전 없어. 저는 영자 씨에게 기사를 보여줬습니다. 이거 봐, 의문의 차량이래. 영자 씨가 기사를 읽더니 말했습니다. 이거 수상한데? 혹시 그 차가 혜진 씨를 미행한 거 아닐까? 그럴 수도 있겠네. 근데 번호가 확인이 안 됐다니 고의로 가린 거겠지. 더 찾아봤지만 그 이후 기사는 없었습니다. 수사가 흐지부지 끝난 것 같았어요. 두 사람은 도서관을 나왔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지 고민하고 있을 때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부산 터미널 매니저 정호진 씨였어요. 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손님, 저 정호진입니다. 무슨 일이세요? 혹시 지금 통화 가능하세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요. 네, 말씀하세요. 손님이 받으신 영수증 있잖아요. 그거 분석을 좀 해봤거든요. 그래서요.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뭐가요? 영수증에 찍힌 시간이요. 화재 발생 10분 전이잖아요. 네, 그런데 그 시간에 매점에 손님이 없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당시 CCTV 기록을 확인해 봤는데 그 시간대에 매점에 들어온 사람이 없어요. 혜진 씨 혼자만 있었어요. 그럼 누구한테 계산을 한 거죠? 그게 미스터리예요. 계산 기록은 있는데 손님은 없어요. 저는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 혹시 다른 발견한 게 있나요? 네, 하나 더 있어요. 그 시간에 혜진 씨가 누군가와 통화한 기록이 있어요. 누구요? 알 수 없어요. 통화 기록만 있고 상대방 번호는 확인이 안 돼요. 왜요? 아마 불법 폰을 쓴 것 같아요. 추적이 안 되거든요. 그게 수상하지 않나요? 정말 수상하네요. 그리고 하나 더요. 화재 나기 바로 직전 혜진 씨가 메모를 남긴 게 발견됐어요. 무슨 메모요? 정확한 내용은 불에 타서 알 수 없는데 몇 글자만 남았어요. 진실은 이라는 글자만 읽혀요. 저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진실은 혜진 씨가 무슨 진실을 알았던 걸까?
호진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손님, 제 생각엔 이거 단순 사고가 아닌 것 같아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불을 낸 것 같아요. 경찰에 신고하셨어요. 했어요. 근데 증거가 부족하대요. 10년 전 일이라 수사하기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하죠? 그래서 손님께 부탁드리려고요. 혹시 더 조사해 볼 수 있으신가요? 손님이 이 일에 연루된 데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저요? 제가 뭘 할 수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근데 혜진 씨가 손님을 선택한 건 분명해요. 손님만이 진실을 밝힐 수 있을 거예요.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알겠습니다. 해볼게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제가 도울 수 있는 게 있으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네, 그럴게요. 전화를 끊고 영자 씨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영자 씨가 말했습니다. 순덕아, 이거 위험할 수도 있어. 누군가 불을 질렀다면 그 사람이 가만히 있지 않을 수도 있어. 알아. 근데 안 할 수가 없어. 혜진 씨가 나한테 도움을 청했잖아. 그래도 조심해야 해. 걱정 마. 조심할게. 두 사람은 다시 터미널로 돌아갔습니다. 당시 상황을 더 알아보기 위해서였어요. 터미널 관리실에 가서 담당자를 만났습니다. CCTV 기록을 볼 수 있냐고 물었어요. 담당자 강민호 씨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게 10년 전 기록은 이미 삭제됐어요. 보관 기간이 지나서요. 모두 삭제됐나요? 아니요. 주요 사건 관련 영상은 백업해뒀어요. 화재 당일 영상은 있어요. 그거 좀 볼 수 있을까요? 민호 씨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사실 함부로 보여드리면 안 되는데 이유가 뭔데요? 저희가 설명했습니다. 영수증 이야기, 목소리 이야기 모두 솔직하게 말했어요. 민호 씨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진실을 알고 싶어요. 민호 씨가 한참을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특별히 보여드리겠습니다. 근데 절대 비밀로 해주세요. 물론이죠. 감사합니다. 민호 씨가 컴퓨터를 켜서 파일을 찾았습니다. 화재 당일 CCTV 영상이 나왔어요. 시간대별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먼저 화재 발생 1시간 전 영상을 봤습니다. 매점 앞이 보였어요. 혜진 씨가 혼자 일하고 있었습니다. 손님이 가끔 들어왔다 나갔다 했어요. 평범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화재 발생 30분 전쯤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남자가 매점 앞을 서성거렸어요. 들어갈 듯 말 듯 계속 주변을 살폈습니다. 저 사람 수상한데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왜 저러는 걸까요? 영자 씨가 말했습니다. 민호 씨가 영상을 계속 재생했습니다. 남자는 10분쯤 서성이다가 결국 매점으로 들어갔어요. 혜진 씨와 무슨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표정이 심각해 보였어요. 혜진 씨가 고개를 저으며 뭔가 거부하는 것 같았습니다. 남자는 화가 난 듯 소리를 지르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혜진 씨를 위협하듯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혜진 씨가 무서워하는 게 보였어요. 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결국 매점을 나갔어요. 환한 표정으로 사라졌습니다. 혜진 씨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그리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누군가와 통화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저 남자가 누구죠? 제가 물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얼굴이 잘 안 보이네요. 민호 씨가 영상을 확대했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모자를 깊이 눌러쓰고 있었어요. 얼굴이 가려져서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화재 발생 10분 전 영상을 봤습니다. 혜진 씨가 뭔가를 종이에 적고 있었어요. 아마 아까 말한 메모인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종이를 어딘가에 숨겼어요. 서랍 같은 곳에 넣는 것 같았습니다. 그 직후 매점 뒤쪽에서 연기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씩 나오더니 금방 많아졌어요. 혜진 씨가 연기를 발견하고 놀라서 뒤로 갔습니다. 불을 끄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불은 빠르게 번졌습니다. 혜진 씨가 밖으로 나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잠겨 있었던 거예요. 혜진 씨가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새벽이라 주변에 사람이 없었어요. 아무도 듣지 못했습니다. 불은 계속 번졌고 연기가 매점을 가득 채웠습니다. 혜진 씨가 쓰러지는 게 보였어요. 그리고 영상이 끝났습니다.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너무 끔찍했어요. 영자 씨도 손으로 입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충격받은 표정이었어요. 문이 잠겨 있었어요. 민호 씨가 말했습니다. 누가 일부러 잠근 거예요. 그럼 이건 살인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당시에는 그냥 사고로 처리됐어요. 왜요? 증거가 없다고 했어요. 누가 잠갔는지 알 수 없다고 말도 안 돼요. 분명히 누군가 일부러 잠근 거잖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경찰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수사를 종결했어요. 저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이렇게 억울한 일이 있을 수 있나요? 혜진 씨는 살고 싶어 했어요. 문을 두드리며 도와달라고 외쳤잖아요. 근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민호 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도 당시에 너무 안타까웠어요.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혹시 그 남자에 대한 정보는 없나요? 차 번호라든지 뭐라도요. 차는 터미널 밖에 세워뒀던 것 같은데 번호판이 가려져 있었어요. 고의로 가린 거예요. 정말 치밀하게 계획한 거네요. 그런 것 같아요. 저희는 관리실을 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영자 씨가 말했습니다. 순덕아, 이거 경찰에 다시 신고해야 돼. 이건 명백한 살인 사건이야. 맞아. 근데 증거가 충분할까? 영상도 있고 목격담도 있잖아. 해볼 만해. 저희는 진주 경찰서로 갔습니다. 접수대에서 사건을 설명했어요. 담당 형사 윤성민 씨를 만났습니다. 10년 전 화재 사건을 다시 조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성민 씨가 난색을 표했어요. 10년 전 사건은 이미 종결됐는데요. 재조사하기 쉽지 않아요. 하지만 새로운 증거가 있어요. 저희가 영상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문이 잠겨 있었던 것, 수상한 남자가 다녀간 것, 혜진 씨가 위협받았던 것 모두 자세히 말했어요. 성민 씨가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재조사할 필요가 있겠네요. 증거 자료 있으세요? 터미널 관리실에 있어요. CCTV 영상이요.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당시 수사 기록도 찾아봐 주세요. 그때 왜 사고로 결론 내렸는지 이해가 안 가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간 좀 걸릴 거예요. 괜찮아요. 기다릴게요. 성민 씨가 컴퓨터로 기록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검색하더니 파일을 열었어요. 당시 수사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성민 씨가 보고서를 읽으며 중얼거렸어요. 이상하네. 왜요? 무슨 문제 있어요? 당시 담당 형사가 서둘러 사건을 종결했네요. 제대로 조사도 안 하고요. 왜 그랬을까요? 모르겠어요. 압력을 받았나?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거나 혹시 그 형사 지금 어디 계세요? 퇴직했어요. 5년 전에요. 연락할 수 있나요? 해보겠습니다. 성민 씨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받지 않았어요. 나중에 다시 연락해 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 사건 재조사 신청을 올려볼게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당시 피해자 가족. 연락처 아세요? 보고서에 오빠 연락처가 있네요. 한승철 씨라고 하시는 분인데. 번호가 여기 있어요. 연락해 봐도 될까요? 네, 한번 연락해 보세요. 저는 승철 씨 번호를 받아 적었습니다. 경찰서를 나와서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는 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몇 번을 더 걸었지만 마찬가지였어요. 영자 씨가 말했습니다. 나중에 다시 해봐. 저녁도 먹고. 저희는 근처 식당으로 갔습니다. 국밥집이었어요. 따뜻한 국밥을 시켜서 먹었습니다. 하지만 입맛이 없었어요.
계속 혜진 씨 생각이 났습니다. 영자야, 내가 이 일을 끝까지 해낼 수 있을까? 할 수 있어. 너라면 할 수 있어. 자신이 없어. 너무 큰 일 같아. 천천히 하나씩 하면 돼. 조급해하지 마. 고마워. 영자야, 천만에 우리 친구 아니야? 식사를 마치고 영자 씨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밤이 깊었어요. 저는 다시 승철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받았어요. 여보세요? 승철 씨신가요? 누구세요? 저는 김순덕이라고 합니다. 혹시 지금 통화 가능하세요? 무슨 일이신데요? 승철 씨 동생 혜진 씨 사건에 대해 여쭤보고 싶어서요.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동생 얘기는 왜 하시는 거죠? 새로운 증거를 찾았어요. 그 사건이 사고가 아닐 수도 있어요. 뭐라고요? 정말요? 내 CCTV 영상을 봤는데 수상한 점이 많아요. 어디 계세요? 만나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승철 씨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지금 서울에 있어요. 내일 부산으로 내려갈 수 있어요. 정말요? 그럼 내일 만나요. 어디서 만날까요? 부산역에서 만나죠. 몇 시예요? 오후 2시요. 알겠습니다. 꼭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영자 씨가 물었어요. 만나기로 했어. 내일 부산에서 만나기로 했어. 잘 됐네. 나도 같이 갈까? 아니야, 혼자 갈 수 있어. 너는 쉬어. 정말 괜찮아. 응, 괜찮아. 걱정 마. 그날 밤은 좀 더 편하게 잤습니다. 뭔가 진전이 있다는 게 위안이 됐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영자 씨가 아침을 차려줬어요. 밥을 먹고 버스를 타러 터미널로 갔습니다. 영자야, 정말 고마워. 도와줘서. 친구 아니야. 당연한 거지. 조심히 가. 응, 잘 다녀올게. 버스를 타고 부산으로 향했습니다. 창밖 풍경을 보면서 생각에 잠겼어요. 혜진 씨는 어떤 진실을 알았을까? 왜 누군가 그녀를 죽여야 했을까? 2시간쯤 가서 부산에 도착했습니다. 부산역으로 갔어요. 약속 장소인 역 광장에 도착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오가고 있었어요. 저는 벤치에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요? 한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였어요. 수척하고 피곤해 보였습니다. 혹시 김순덕 씨신가요? 네, 맞아요. 승철 씨신가요? 네, 저예요. 악수를 나눴습니다. 승철 씨 손이 차가웠어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근처 카페로 갔습니다. 조용한 곳에 앉아서 커피를 시켰어요. 승철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동생 얘기를 하시다니. 정말 오랜만이네요. 10년 동안 아무도 그 얘기 안 했거든요. 많이 힘드셨겠어요. 힘들었죠. 동생을 그렇게 보내고 미칠 것 같았어요. 저도 안타까워요. 그래서 진실을 밝히고 싶어요. 고맙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 일에 관심을 갖게 되신 거죠? 저는 처음부터 설명했습니다. 영수증 받은 일, 목소리 들은 일, CCTV 영상 본 일 모두 자세히 말했어요. 승철 씨는 눈물을 글썽이며 들었습니다. 그게 정말이에요. 혜진이가 정말 저한테 도와달라고 한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당신을 통해서 진실을 밝히려는 것 같아요. 승철 씨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미안해요. 혜진아, 오빠가 제대로 못 지켜줘서. 천천히 얘기해 주세요. 당시 상황을요. 승철 씨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혜진이는 착한 애였어요. 성실하고 열심히 일했죠. 매점 일도 정말 성실하게 했어요. 손님들한테 친절하고 항상 웃는 얼굴이었죠. 그런 혜진 씨가 왜 그런 일을 당했을까요? 승철 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실 혜진이가 죽기 며칠 전에 저한테 전화했었어요. 뭐라고 하던가요? 무서운 일이 있다고 했어요. 누가 자기를 미행하는 것 같다고요. 그래서 뭐라고 하셨어요? 저는 그냥 피곤해서 그런 거라고 했어요. 신경 쓰지 말라고 했죠. 승철 씨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진지하게 받아들였어야 했는데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자책하지 마세요. 누가 알았겠어요. 아니에요.
오빠로서 동생을 보호했어야 했는데 혜진 씨가 왜 미행당했을까요? 뭔가 알게 된 게 있었나요? 승철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혜진이가 마지막 전화에서 이상한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요? 매점에서 이상한 거래를 목격했다고요? 무슨 거래요? 자세히는 모르겠어요. 새벽에 수상한 사람들이 와서 뭔가를 주고받는 걸 봤대요. 그게 뭔데요? 혜진이 말로는 마약 같았대요. 마약이요? 네, 흰색 가루가 든 봉지를 주고받더래요. 돈도 많이 오갔다고 했어요. 그럼 마약 거래를 목격한 거네요. 그런 것 같아요. 혜진이가 그걸 봤다는 게 들통난 거죠. 그래서 입을 막으려고 불을 지른 거고요. 저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이건 생각보다 훨씬 큰 사건이었어요. 경찰에 신고는 안 했나요? 했죠. 근데 증거가 없다고 했어요. 혜진이 진술만으로는 부족하다고요. 그리고 얼마 안 가서 화재가 났어요. 너무 빨리 일어난 거예요. 계획적이었던 거네요. 그렇죠. 혜진이를 제거하려고 철저히 계획한 거예요. 승철 씨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용서할 수 없어요. 제 동생을 그렇게 죽인 놈들을 반드시 찾아야 해요. 찾을 거예요. 꼭 찾을 거예요. 혹시 당시 마약 거래에 연루된 사람 아시는 거 있어요? 승철 씨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터미널 직원 중에 수상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요? 관리실 직원이었는데 이름이 뭐였더라? 잠깐만요. 생각 좀 해볼게요. 승철 씨가 핸드폰을 꺼내서 뭔가를 찾았습니다. 당시 메모해둔 게 있거든요. 여기 있다. 조용석이었어요. 조용석 씨요. 네, 이 사람이 혜진이 죽고 나서 갑자기 사라졌어요. 그래요. 네, 터미널을 그만두고 연락이 끊겼어요. 수상하죠. 정말 수상하네요. 그 사람 찾아야겠어요. 어떻게 찾죠? 경찰에 부탁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렇네요. 해보죠. 저는 윤성민 형사에게 전화했습니다. 새로운 정보를 알려줬어요. 조용석이라는 사람. 마약 거래 이야기 모두 설명했습니다. 성민 씨가 진지하게 들었어요. 알겠습니다. 조용석 씨 소재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약 사건으로 접근하면 재조사가 더 쉬울 것 같네요. 정말요. 네, 마약 사건은 공소시효가 길거든요. 그리고 살인까지 연루됐으면 반드시 수사해야 해요. 감사합니다.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며칠 안에 연락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승철 씨를 봤습니다. 형사가 조사해준대요. 정말 다행이네요. 이제 진실이 밝혀질 수 있겠어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혜진이를 위해서라도요. 승철 씨와 헤어지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며느리 이수진 씨가 반갑게 맞아줬어요. 어머니 다녀오셨어요. 잘 다녀왔니? 고향은 좋았어요. 응, 좋았어. 그런데 어머니 표정이 안 좋으신 것 같아요. 무슨 일 있으세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말해야 할까? 하지만 며느리한테 숨길 이유가 없었어요. 실은 말이야, 이상한 일이 있었어.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일을 설명했습니다. 며느리는 놀란 표정으로 들었어요. 어머니, 그게 정말이에요. 정말이야, 믿기지 않겠지만. 사실이야. 무섭지 않으세요? 처음에는 무서웠어. 하지만 이제는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해. 혜진 씨가 억울하게 돌아가셨잖아. 대단하세요. 어머니, 저라면 못했을 것 같아요. 나도 처음에는 도망가고 싶었어. 근데 안 할 수가 없더라. 제가 도와드릴 게 있으면 말씀하세요. 고마워, 수진아. 그날 밤 남편 오철웅 씨가 퇴근했습니다. 며느리가 상황을 설명했나 봐요. 장인어른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제게 왔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그런 일이 있었다니요? 괜찮아. 걱정 마. 근데 위험하지 않을까요? 조심할 게 혹시 필요한 게 있으면 말씀하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고마워, 철웅아. 저는 가족의 지지가 있어서 힘이 났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게 큰 위안이 됐어요. 며칠 후 윤성민 형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순덕 씨, 조용석 씨 찾았어요. 정말요? 어디 있어요? 지금 인천에 있어요.
새 이름으로 살고 있더라고요. 새 이름이요? 내 신분을 바꾼 거예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살고 있었어요. 그럼 뭔가 숨길 게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내일 인천경찰과 함께 조사할 예정이에요. 순덕 씨도 같이 가시겠어요? 제가요? 네, 혹시 확인해야 할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알겠어요. 가겠어요. 내일 아침 9시에 경찰서로 오세요. 같이 출발하죠. 네, 꼭 가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옷을 차려입고 경찰서로 갔어요. 성민 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차를 타고 인천으로 향했습니다. 3시간쯤 걸렸어요. 인천 경찰서에 도착해서 현지 형사를 만났습니다. 함께 조용석 씨 집으로 갔어요. 낡은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문을 두드렸어요. 안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40대 남자가 나왔습니다. 수척하고 불안해 보였어요. 조용석 씨 맞으신가요? 누구세요? 경찰입니다. 몇 가지 여쭤볼 게 있어서요. 남자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저 잘못한 거 없는데요. 10년 전 부산 터미널 화재 사건 기억하시죠? 남자가 뒤로 물러났습니다. 모르는데요. 저 그거랑 상관없어요. 상관없으시면 협조해 주시면 돼요. 남자는 도망가려는 듯 했지만 경찰들이 막아섰습니다. 저희는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거실에 앉아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용석 씨 당시 터미널 관리실에서 일하셨죠? 성민 씨가 물었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요. 당시 새벽에 수상한 사람들이 터미널에 출입한 거 아시죠? 모르는데요. CCTV에 다 찍혔어요. 당신이 그들을 들여보낸 것까지요. 용석 씨가 땀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정말 몰라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김혜진 씨가 그 장면을 목격했고 당신이 그걸 알았죠? 용석 씨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말하세요. 정직하게 말하면 형량이 줄어들 수 있어요. 용석 씨가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시킨 사람이 따로 있어요. 누구요? 터미널 부장이었어요. 이름이 뭡니까? 최동욱이요. 최동욱 씨가 마약 거래를 주도한 거예요. 내 터미널을 이용해서 마약을 유통했어요. 새벽에 은밀하게요. 당신은 어떤 역할을 했죠? 문을 열어주고 CCTV를 끄는 역할이었어요. 돈을 받고요. 김혜진 씨가 그걸 목격한 거고요. 네, 우연히 야간 근무 중에 봤어요. 동욱 씨가 알게 됐죠. 그래서 불을 지른 건가요? 용석 씨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가 직접 지른 건 아니에요. 동욱 씨가 시켰어요. 저는 문만 잠갔어요. 문을 잠갔다고요. 네, 동욱 씨가 불을 지르고 저보고 문 잠그라고 했어요. 저는 무서워서 시키는 대로 했어요. 그럼 당신도 공범이에요. 살인 공범이라고요. 알아요. 그래서 도망친 거예요. 10년 동안 숨어 살았어요. 최동욱 씨는 지금 어디 있어요? 모르겠어요. 저도 연락이 끊겼어요. 거짓말 마세요. 정말이에요. 화재 사고 후에 바로 사라졌어요. 저한테도 연락 안 해요. 용석 씨는 계속 울면서 진술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후회하는지, 밤마다 악몽을 꾸는지. 혜진 씨 얼굴이 계속 떠오른다고 말했어요. 저는 그를 보면서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분노도 있었지만 동시에 안타까움도 있었어요. 용석 씨는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인천경찰서로 이송됐어요. 저희도 함께 갔습니다. 조사실에서 용석 씨는 모든 걸 자백했어요. 마약 거래 경로 참여한 사람들 거래 금액 모든 걸 진술했습니다. 그리고 최동욱 씨에 대한 정보도 줬어요. 동욱 씨는 화재 사고 후 해외로 도피했대요. 태국으로 갔다고 했습니다. 성민 씨가 말했습니다. 국제 공조 수사를 요청하겠습니다. 동욱 씨를 반드시 잡아야 해요. 얼마나 걸릴까요? 시간은 좀 걸릴 거예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부산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밤이었어요. 며느리가 저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고생하셨어요. 고마워 수진아 어떻게 됐어요? 범인 잡혔어요. 한 명은 잡혔어. 주범은 아직이고. 그래도 진전이 있네요. 다행이에요. 응, 정말 다행이야. 저녁을 먹고 방에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봤어요. 오늘 하루가 정말 길었습니다. 하지만 보람이 있었어요. 진실에 한 걸음 다가간 것 같았으니까요. 그날 밤 꿈을 꿨습니다. 혜진 씨가 나타났어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순덕 씨 덕분에 진실이 밝혀지고 있어요. 천만에요. 당연한 일을 한 거예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동욱 씨를 잡아야 해요. 꼭 잡을 거예요. 약속할게요. 혜진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믿어요. 당신이라면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혜진 씨가 사라졌어요. 저는 깨어났습니다. 아침이었어요.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마음이 편안했어요. 혜진 씨를 도울 수 있다는 게 기뻤습니다. 며칠 후 성민 씨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순덕 씨 좋은 소식이에요. 뭐예요? 태국 경찰이 동욱 씨를 찾았대요. 정말요? 네, 방콕에 있더라고요. 곧 한국으로 송환될 거예요. 정말 다행이에요. 네, 이제 재판만 남았어요. 재판은 언제쯤 시작돼요? 다음 달쯤 시작될 것 같아요. 순덕 씨도 증인으로 출석하셔야 해요. 물론이죠. 꼭 가겠어요. 한 달 후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법정에는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어요. 기자들도 왔습니다. 이 사건이 언론에 알려졌거든요. 10년 만에 밝혀진 살인 사건. 마약 조직과 연루된 화재 사건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저는 증인석에 섰습니다. 검사가 질문했어요. 증인은 어떻게 이 사건을 알게 됐습니까? 버스터미널 매점에서 이상한 영수증을 받았습니다. 그 영수증이 사건의 단서가 됐어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일을 증언했습니다. 영수증 받은 일, 목소리 들은 일, CCTV 확인한 일, 조용석 씨 찾은 일, 모든 것을 솔직하게 말했어요. 방청객들이 숨죽이며 들었습니다. 피고인 최동욱 씨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변호인이 반대 신문을 했습니다. 증인이 들었다는 목소리는 환청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분명히 들었어요. 증명할 수 있나요? 영수증이 증거예요. 10년 전 거래번호가 나올 수 없는데 나왔잖아요. 그건 시스템 오류일 수도 있습니다. 오류가 아니에요. 혜진 씨가 저한테 도움을 청한 거예요. 증인 감정적으로 판단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에요. 이건 사실이에요. 판사가 끼어들었습니다. 증인 진정하세요. 객관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다시 말했습니다. CCTV 영상이 있습니다. 문이 잠긴 것도 보이고 피고인과 연락한 기록도 있어요. 조용석 씨 증언도 있고요. 이 모든 게 우연일 수는 없습니다. 재판은 계속됐습니다. 검사가 증거를 제시했어요. CCTV 영상 통화 기록. 조용석 씨 진술서, 마약 거래 증거 모든 것이 제출됐습니다. 피고인 동욱 씨도 증인석에 섰습니다. 검사가 추궁했어요. 피고인은 김혜진 씨를 살해했습니까? 아니요.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 거짓말 마세요. 조용석 씨가 모두 자백했어요. 그 사람 거짓말하는 거예요. CCTV에 다 나와 있습니다. 피고인이 매점에 불을 지르는 모습이요. 동욱 씨가 당황했습니다. 그건 사고였어요.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왜 문을 잠갔습니까? 왜 김혜진 씨가 나가지 못하게 했습니까? 동욱 씨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떨구고 있었어요. 피고인 답변하세요. 동욱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도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조직에서 시킨 거예요. 무슨 조직입니까? 마약 조직이요. 저는 말단이었어요.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을 죽여도 된다는 겁니까? 저는 죽일 생각은 없었어요. 그냥 협박만 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김혜진 씨는 돌아가셨습니다. 피고인 때문에요. 동욱 씨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매일 악몽을 꿨어요. 혜진 씨 얼굴이 계속 나타났어요. 그래서 도망간 거예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어요. 재판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이 숨죽이고 있었어요. 저는 방청석에 앉아있던 승철 씨를 봤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계셨어요. 주먹을 불끈 쥐고 계셨습니다. 재판은 몇 주에 걸쳐 진행됐습니다. 증인들이 계속 나왔어요. 터미널 직원들, 당시 수사관들, 마약 조직 관련자들 모두 증언대에 섰습니다. 진실이 하나씩 밝혀졌어요. 동욱 씨는 마약 조직의 중간 책임자였습니다. 터미널을 이용해서 마약을 전국에 유통했어요. 매달 수억 원을 벌었다고 합니다. 혜진 씨는 우연히 그 장면을 목격했어요. 야간 근무 중에 화장실을 가다가 봤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지나쳤어요. 하지만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려고 했죠. 동욱 씨가 그걸 알아냈습니다. 혜진 씨를 미행하고 협박했어요. 입 다물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혜진 씨는 굽히지 않았어요. 계속 신고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동욱 씨는 결심했습니다. 혜진 씨를 제거하기로요. 철저히 계획했습니다. 새벽 시간을 노렸어요. 사람이 없을 때였죠. 매점에 몰래 들어가서 인화물질을 뿌렸습니다. 그리고 불을 질렀어요. 조용석 씨에게 문을 잠그라고 시켰습니다. 혜진 씨는 탈출하지 못했어요. 연기를 마시고 쓰러졌습니다. 그렇게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했습니다. 재판장에서 이 모든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사람들은 분노했어요. 언론은 연일 보도했습니다. 여론이 들끓었어요. 마침내 선고일이 왔습니다. 법정은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저도 참석했습니다. 승철 씨도 와 계셨어요. 판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피고인 최동욱은 살인죄, 마약, 유통죄 증거, 인멸죄로 징역 25년을 선고한다. 방청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동욱 씨는 고개를 떨구었어요. 호송되어 나갔습니다. 조용석 씨도 선고를 받았습니다. 살인 방조죄로 징역 10년이었어요. 재판이 끝나고 법정을 나왔습니다. 승철 씨가 제게 다가왔어요. 순덕 씨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동생의 억울함이 풀렸어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아니에요. 순덕 씨가 아니었으면 영원히 묻혔을 거예요. 혜진 씨가 저를 선택한 거예요. 저는 도구일 뿐이고요. 승철 씨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은인이세요. 정말 고맙습니다. 혜진 씨가 이제 편히 쉴 수 있을 거예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법원을 나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며느리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머니 수고하셨어요. 판결 어떻게 됐어요? 25년 나왔어. 잘 됐네요. 정의가 실현됐어요. 응, 정말 다행이야. 그날 밤 저는 깊은 잠을 잤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잠이었어요. 악몽도 없었습니다. 혜진 씨 목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상쾌하게 일어났습니다. 창문을 열었어요. 따뜻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어요. 평화로운 아침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아침을 차려줬어요. 밥을 먹으면서 남편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보 고생 많았어. 잘 해냈어. 고마워. 힘들지 않았어. 조금 힘들었지. 하지만 보람 있었어. 자랑스러워. 나도 그런 용기가 있을까 모르겠어. 있을 거야. 필요하면 누구나 할 수 있어. 며칠 후 윤성민 형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순덕 씨 감사패 드리고 싶다는데요. 감사패요? 네, 경찰청에서 시민 공로상을 주신대요. 아니에요. 그럴 필요 없어요. 당연한 일을 한 건데요. 아니에요. 순덕 씨가 용기 있게 나서지 않았으면 이 사건은 영원히 미제로 남았을 거예요. 저는 난감했습니다. 상 받는 게 어색했어요. 하지만 거절할 수도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히 받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오전 10시에 경찰청으로 오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상식 날이 왔습니다. 경찰청 대강당에 사람들이 모였어요. 가족들도 함께 갔습니다. 며느리 사위,
손주들까지 모두 왔어요. 경찰청장이 직접 상을 주셨습니다. 김순덕 씨는 용기 있는 행동으로 10년 묵은 사건을 해결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시민의 귀감이 되어 이 상을 드립니다.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상과 꽃다발을 받았어요. 소감을 말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마이크 앞에 섰어요.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평범한 할머니예요. 우연히 이상한 일을 겪었고 외면할 수 없었을 뿐입니다. 김혜진 씨가 저를 선택했어요. 도와달라고 했어요. 저는 그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의 한을 풀어드리는 게 살아있는 사람의 도리라고 생각했어요. 이 상은 제 것이 아닙니다. 저를 도와주신 모든 분들, 특히 윤성민 형사님, 박영자 친구 그리고 제 가족들의 상입니다. 혜진 씨 이제 편히 쉬세요. 당신의 억울함이 풀렸어요. 박수 소리가 다시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단상에서 내려왔어요. 가족들이 축하해줬습니다. 할머니 멋있어요. 손주들이 말했습니다. 고마워. 너희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해줘서. 기뻐. 시상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상패를 거실에 놓았어요. 지나갈 때마다 볼 수 있게. 그날 밤 또 꿈을 꿨습니다. 혜진 씨가 나타났어요. 이번에는 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순덕 씨 덕분에 저 이제 떠날 수 있어요. 떠나요? 어디로요? 제가 있어야 할 곳으로요. 이제 더 이상 이승에 머물 이유가 없어요. 진실이 밝혀졌으니까요. 그렇군요. 정말 고마웠어요. 순덕 씨가 아니었으면 저는 영원히 떠돌았을 거예요. 도와드릴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순덕 씨도 행복하세요. 오래오래 건강하시고요. 고마워요. 당신도 평안히 가세요. 혜진 씨가 빛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따뜻한 빛이었어요. 저는 그 빛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잘 가요. 혜진 씨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아침이었어요. 햇살이 창문으로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마음이 정말 편안했어요. 모든 게 끝났다는 걸 느꼈습니다. 혜진 씨가 평안을 찾았고 저도 제 역할을 다했습니다. 일어나서 창문을 열었어요. 새로운 날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고소한 냄새가 났습니다. 저는 거실로 나가 소파에 앉았어요. TV를 켰습니다. 뉴스가 나오고 있었어요. 이 사건이 또 보도되고 있었습니다. 10년 만에 해결된 살인 사건. 시민의 용기가 진실을 밝혔다. 앵커가 말했습니다. 저는 TV를 끄고 창밖을 봤어요. 평범한 일상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출근하고 아이들이 학교 가고 세상은 돌아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평생 잊지 못할 일이었어요. 며느리가 아침을 가져왔습니다. 어머니 드세요. 고마워. 수진아. 어머니 오늘 기분 좋아 보이세요. 응, 정말 좋아. 뭔가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아. 당연하죠. 큰 일을 하셨잖아요. 큰 일이라기보다는 해야 할 일을 한 거지. 그래도 대단한 거예요. 아침을 먹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인생이란 참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평범하게 살다가 갑자기 이런 일을 겪게 되다니.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감사했어요. 혜진 씨를 도울 수 있어서, 진실을 밝힐 수 있어서. 그리고 이 경험을 통해 배웠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책임을 죽은 사람의 한을 풀어주는 것의 중요함을. 며칠 후 승철 씨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순덕 씨, 혜진이 묘소에 같이 가실래요? 성묘하려고 하는데 같이 가면 좋을 것 같아서요. 물론이죠. 언제 가실 건데요? 이번 주말이요. 알겠어요. 꼭 가겠습니다. 주말에 승철 씨를 만났습니다. 차를 타고 공원 묘지로 갔어요. 1시간쯤 걸렸습니다. 묘지는 조용했어요. 나무들이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곳이었어요. 혜진 씨 묘 앞에 섰습니다.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었어요. 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혜진 씨였어요. 저는 꽃을 놓고 절을 했습니다. 혜진 씨 이제 편히 쉬세요. 당신의 억울함이 풀렸어요.
범인들이 벌을 받았어요. 이제 평안히 잠드세요. 승철 씨도 절을 했어요. 혜진아, 오빠가 늦었어. 미안해. 이제라도 진실을 밝혀서 다행이야. 잘 자. 우리 동생 두 사람은 한참을 묘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말없이 혜진 씨를 추억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흔들렸어요. 어디선가 새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화로웠어요. 혜진 씨도 이제 평안할 거예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럴 거예요. 순덕 씨 덕분이에요. 제가 한 건 별로 없어요. 아니에요. 순덕 씨가 용기 내지 않았으면 혜진이는 영원히 억울했을 거예요. 혜진 씨가 저를 선택한 거예요. 운명이었나 봐요. 그런 것 같아요. 묘지를 나오면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혜진 씨 묘가 보였어요. 햇살을 받아 빛나고 있었습니다. 잘 있어요. 혜진 씨 마음속으로 인사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어요. 이 모든 일이 정말 일어난 일일까? 너무 비현실적이었어요. 하지만 분명히 경험한 일이었습니다. 영수증, 목소리, 재판 모두 실제로 있었던 일이었어요. 저는 평범한 할머니에서 사건 해결의 주역이 됐습니다. 믿기지 않았지만 사실이었어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며느리가 반갑게 맞아줬어요. 어머니 다녀오셨어요. 성묘 잘 하고 왔어요. 혜진 씨 묘는 어땠어요? 깨끗하고 평화로웠어. 좋은 곳에 계시네요. 응. 이제 편히 쉬실 거야. 저녁을 먹고 거실에 앉았습니다. 남편 오철웅 씨가 퇴근해서 왔어요. 장인어른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고마워. 그날 밤 가족들과 TV를 봤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어요. 하지만 이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았습니다. 손주들이 떠들고 며느리가 웃고 남편이 옆에 있는 것 모두 감사한 일이었어요. 며칠 후 영자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순덕아, 잘 지내? 응, 잘 지내. 영자야, 너는? 나도 잘 지내. 몸은 좀 나아졌어. 많이 좋아졌어. 의사가 잘 관리하면 오래 살 수 있대. 정말 다행이다. 너도 고생 많았어. 나를 도와줘서. 친구 아니야. 당연한 거지. 고마워. 정말. 다음에 또 보자. 응, 꼭 보자. 전화를 끊고 생각했습니다. 좋은 친구가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영자가 없었으면 이 일을 해낼 수 없었을 거예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한 달, 두 달, 계절이 바뀌었어요. 봄이 왔습니다. 꽃들이 피기 시작했어요. 저는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손주들 돌보고 집안일하고 친구들 만나고 평범한 할머니의 삶이었어요. 하지만 가끔 그 일을 떠올렸습니다. 혜진 씨 얼굴, 재판장 풍경, 승철 씨의 눈물 모두 생생했어요. 그리고 배운 것들을 잊지 않으려 했습니다. 정의의 중요함, 용기의 필요성, 책임감 모두 소중한 교훈이었어요. 어느 날 손주가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용감해요. 왜 그런 걸 물어? 학교에서 할머니 이야기를 들었어요.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랬구나. 부끄럽네. 아니에요. 정말 멋있어요. 저도 할머니처럼 되고 싶어요. 고마워. 너도 용기 있는 사람이 되렴. 네, 꼭 그럴게요. 손주와의 대화가 뿌듯했습니다. 제 경험이 다음 세대에게 영향을 주고 있었어요. 여름이 왔습니다. 더운 날씨였어요. 어느 날 우편물이 왔습니다. 법원에서 온 편지였어요. 열어보니 동욱 씨가 항소를 포기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형량을 받아들이겠다고 했대요. 이제 정말 끝난 거였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모든 게 마무리됐구나.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수진아, 이제 정말 끝났어. 항소 포기했대. 다행이에요. 이제 완전히 끝난 거네요. 응, 이제 혜진 씨도 편히 쉴 수 있겠지. 그날 저녁 가족들과 외식을 했습니다. 축하하는 자리였어요. 모두 수고했다고 말해줬습니다. 할머니 정말 대단해요. 손주가 말했습니다. 고마워. 너희들이 있어서 힘이 됐어. 저희가 뭘 했다고요? 며느리가 웃었습니다. 옆에 있어줬잖아. 그것만으로도 큰 힘이었어.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에 앉아서 창밖을 봤어요. 별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혜진 씨를 떠올렸어요.
저 별 중 하나가 혜진 씨일까? 평안히 잠들었을까? 그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1년이 지났어요. 그 일이 있은 지 1년이 흐른 거였습니다. 저는 터미널에 갔습니다. 혜진 씨를 추모하고 싶었어요. 매점 앞에 섰습니다. 새로운 직원이 일하고 있었어요. 저는 물을 하나 샀습니다. 계산을 하면서 생각했어요. 1년 전 이 자리에서 모든 게 시작됐지. 이상한 영수증을 받았던 그 순간 인생이 바뀌었어요. 매점을 나와 벤치에 앉았습니다. 물을 마시면서 주위를 둘러봤어요. 사람들이 분주하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터미널 풍경이었어요. 하지만 제게는 특별한 곳이었습니다. 혜진 씨와 저를 연결해 준 곳. 진실을 향한 여정이 시작된 곳. 한참을 앉아 있다가 일어났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었어요. 터미널을 나서면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잘 있어요. 혜진 씨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터미널에 다녀왔다. 1년 전 그 자리에 섰다. 많은 생각이 들었다. 혜진 씨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하다. 힘든 일이었지만 보람 있었다. 진실을 밝혀서 다행이다. 앞으로도 정의롭게 살겠다. 용기 있게 살겠다. 이 경험을 잊지 않겠다. 일기를 덮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편안한 마음이었어요. 모든 게 잘 마무리됐다는 안도감. 내일은 또 평범한 하루가 시작될 거예요. 하지만 그 평범함 속에 감사함이 있을 겁니다. 살아있다는 것.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한다는 것. 정의를 위해 싸울 수 있다는 것. 모두 소중한 것들이에요. 눈을 감았습니다. 깊은 잠에 빠져들었어요. 악몽 없는 평안한 잠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햇살에 눈을 떴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어요. 저는 일어나서 창문을 열었습니다. 신선한 공기가 들어왔어요.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아침이었어요. 며느리가 아침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온 가족이 모여 식사를 했어요. 평범하지만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69입니다. 나이가 들었지만 아직 할 일이 많아요. 손주들 돌보고 가족 챙기고 친구들 만나고 그리고 혹시 또 누군가 도움이 필요하면 돕고 싶어요. 혜진 씨처럼 억울한 사람이 있다면 함께 싸우고 싶습니다. 제가 배운 용기를 나누고 싶어요. 인생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죠.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순간에 어떻게 행동하느냐입니다. 도망갈 것인가, 맞설 것인가, 외면할 것인가, 도울 것인가. 저는 도우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후회하지 않아요. 여러분께 이 이야기를 들려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진실들이 많아요.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 잊혀진 사건들, 묻힌 비밀들. 누군가는 그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용기 있는 사람이 나서야 해요. 그게 당신일 수도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혼자가 아닙니다. 도와줄 사람들이 있어요. 정의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시간이 걸려도 진실은 밝혀져요.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싸우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평범한 사람도 비범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증명했으니까요. 오늘도 저는 평범한 하루를 살아갑니다. 장을 보고 요리하고 손주들과 놀아주고.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특별한 기억이 있어요. 혜진 씨와의 인연, 진실을 위한 싸움, 정의의 승리. 그 기억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듭니다. 더 용감하게 만들어요. 여러분도 그런 순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누군가 당신의 도움을 필요로 할 수 있어요. 그때 외면하지 마세요. 귀 기울여 주세요. 손 내밀어 주세요.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책임이에요. 며칠 전 뉴스를 봤습니다. 또 다른 미제 사건이 보도되고 있었어요. 15년 전 실종 사건,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대요. 가족들이 여전히 진실을 찾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어요. 어딘가에 진실이 있을 텐데. 누군가 알고 있을 텐데 용기 내는 사람이 없는 거죠. 저는 기도했습니다.
누군가 나서주길, 진실이 밝혀지길. 그 가족들이 평안을 찾길,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하겠다고, 작은 일이라도 돕겠다고. 겨울이 다시 왔습니다. 1년이 또 지났어요.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얀 눈이 세상을 덮고 있었어요. 저는 창가에 서서 눈을 바라봤습니다. 아름다웠어요. 깨끗하고 순수했습니다. 혜진 씨 생각이 났습니다. 이제 평안할까, 행복할까? 그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손주가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눈 와요. 응, 예쁘지? 같이 나가서 놀아요. 그래, 나가자. 손주와 함께 밖으로 나갔습니다. 눈밭을 걸었어요. 발자국이 찍혔습니다. 손주가 웃으며 뛰어다녔어요. 저도 웃었습니다. 이런 순간이 소중하다는 걸 알아요. 함께하는 시간. 사랑하는 사람과의 추억, 모두 감사한 것들이에요. 눈사람을 만들었습니다. 손주가 신나했어요. 할머니, 재미있어요. 그래, 할머니도 재미있어. 추운데 괜찮으세요? 괜찮아. 이런 게 행복이야. 손주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눈사람 만드는 게 행복이에요. 응.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행복이야.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할머니 손주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따뜻했어요. 살아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따뜻한 코코아를 마셨습니다. 온 가족이 거실에 모여 앉았어요. TV를 보고 이야기를 나누고 웃고.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특별했어요. 이 모든 게 기적 같았으니까요. 2년 전만 해도 이런 평화가 올 줄 몰랐어요. 혜진 씨 사건으로 힘들었고 불안했었죠. 하지만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그날 밤 일기를 또 썼습니다. 오늘 눈이 왔다. 손주와 눈사람을 만들었다. 정말 행복했다. 이런 평범한 날들이 소중하다. 혜진 씨 사건을 통해 배웠다. 당연한 게 없다는 것을, 매 순간이 선물이라는 것을 감사하며 살아야겠다. 내일도 최선을 다해 살겠다. 정의롭게 살겠다. 사랑하며 살겠다. 일기를 덮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편안한 마음이었어요. 내일이 기대됐습니다.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두렵지 않았어요. 무슨 일이든 맞설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혜진 씨 사건이 저를 강하게 만들었으니까요. 눈을 감으며 마지막으로 생각했습니다. 혜진 씨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성장했어요. 용기를 배웠어요. 이제 편히 쉬세요. 저는 여기서 열심히 살게요. 당신의 목까지 잘 살게요. 약속해요.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꿈속에서 혜진 씨가 또 나타났어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번에는 멀리서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웃는 얼굴이었어요. 행복해 보였습니다. 저도 손을 흔들었어요. 잘 가요, 혜진 씨. 행복하세요. 혜진 씨가 빛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마지막이라는 걸 알았어요. 다시는 보지 못할 거예요.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혜진 씨는 이제 평안하니까요. 더 이상 고통받지 않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상쾌하게 일어났습니다. 새로운 하루였어요. 며느리가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잘 주무셨어요? 응, 정말 잘 잤어. 기분 좋아 보이세요. 응, 마음이 정말 편해. 다행이에요. 식탁에 앉아 아침을 먹었습니다. 따뜻한 국과 밥. 그리고 반찬들 정성스럽게 차려진 상이었어요. 맛있게 먹었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식사 후 설거지를 도왔습니다. 며느리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즐거웠어요.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군가 왔나 봐요. 문을 열었더니 택배 기사님이었습니다. 택배 왔습니다. 저한테요. 네, 여기 사인 부탁드려요. 사인을 하고 상자를 받았습니다. 보낸 사람을 확인했어요. 한승철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혜진 씨 오빠였어요.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 편지와 작은 상자가 들어 있었어요. 편지를 먼저 읽었습니다. 순덕 씨께 안녕하세요. 한승철입니다. 오랜만에 연락드립니다. 잘 지내고 계시죠? 저는 덕분에 평안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동생 일을 정리하면서 순덕 씨께 드리고 싶은 게 있었어요. 동생이 남긴 일기장입니다. 화재 전까지 쓰던 거예요. 순덕 씨께서 읽어주셨으면 합니다. 동생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작은 선물도 함께 보냅니다. 제 마음입니다. 받아주세요. 항상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한승철 올림. 저는 작은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 목걸이가 들어 있었어요. 작은 별 모양 펜던트였습니다. 예뻤어요.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기장이 있었습니다. 분홍색 표지의 작은 일기장이었어요.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혜진 씨의 글씨가 보였어요. 단정하고 예쁜 글씨였습니다. 첫 페이지를 읽었습니다. 오늘 매점에서 일했다. 손님들이 친절하게 대해줘서 기분이 좋았다. 웃는 얼굴로 일하니까 하루가 즐겁다. 내일도 열심히 해야지. 평범한 일상의 기록이었어요.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혜진 씨의 성격이 느껴졌어요. 착하고 긍정적인 사람. 계속 읽어 나갔습니다. 매일매일의 기록들, 일에 대한 이야기, 친구들 이야기, 가족 이야기, 꿈 이야기, 모두 소중한 내용들이었어요. 마지막 페이지에 다다랐습니다. 화재 나기 며칠 전 기록이었어요. 요즘 이상한 일이 있다. 누군가 나를 지켜보는 것 같다. 무섭다. 오빠한테 말했지만 걱정만 끼칠 것 같아. 그냥 넘어가려 한다. 하지만 정말 불안하다. 내일 경찰에 신고해야겠다. 이대로는 안 될 것 같다. 용기를 내야지. 그게 마지막 기록이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는 비어 있었어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혜진 씨가 얼마나 무서웠을까. 하지만 용기를 냈어요. 정의를 위해 싸우려고 했죠. 그런 혜진 씨를 존경했습니다. 일기장을 덮고 가슴에 안았어요. 혜진 씨, 당신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용감했어요. 저는 이 일기장을 소중히 보관하겠습니다. 당신을 기억하겠어요. 며느리에게 일기장을 보여줬습니다. 수진아, 이거 봐. 혜진 씨 일기장이래.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받아들었어요. 소중한 거네요. 응, 정말 소중해. 잘 보관해야겠어. 액자에 넣어서 보관하는 게 어때요? 좋은 생각이야. 그렇게 하자. 저는 목걸이를 목에 걸었습니다. 별 모양 펜던트가 가슴에 닿았어요. 따뜻했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잘 어울렸습니다. 이 목걸이를 평생 하고 다니겠다고 다짐했어요. 혜진 씨를 기억하기 위해 며칠 후 승철 씨에게 전화했습니다. 승철 씨 일기장 잘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마음에 드셨어요. 정말 소중하게 잘 볼게요. 고마워요. 목걸이도 너무 예뻐요. 제 마음이에요.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더 감사하죠. 혜진 씨 일기 읽으면서 많이 울었어요. 그랬군요. 저도 처음 읽을 때 많이 울었어요. 착한 사람이었어요. 정말 혜진 씨는 정말 착했어요. 그래서 더 억울했죠. 이제는 평안하실 거예요. 그럴 거예요. 순덕 씨 덕분이에요. 천만에요. 우리 가끔 연락하며 지내요. 그러죠. 꼭 그러세요. 전화를 끊고 생각했습니다. 인연이란 참 신기한 거예요. 혜진 씨 때문에 승철 씨를 알게 됐고 이제는 서로 안부를 묻는 사이가 됐어요. 이것도 혜진 씨가 남긴 선물이에요. 봄이 또 왔습니다. 3년이 흘렀어요. 그 일이 있은 지 3년이 된 겁니다. 세월이 빠르게 흘렀어요. 하지만 기억은 여전히 생생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목걸이를 하고 다녔어요. 혜진 씨 일기장은 액자에 넣어서 방에 걸어뒀습니다. 지나갈 때마다 봤어요. 그럴 때마다 다짐했습니다. 정의롭게 살자, 용감하게 살자, 사랑하며 살자. 어느 날 손주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그 목걸이 언제나 하고 계시네요. 응, 소중한 거거든. 누가 준 거예요? 저는 혜진 씨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손주가 진지하게 들었어요. 와, 할머니 정말 대단해요. 아니야. 그냥 해야 할 일을 한 거야. 저도 할머니처럼 되고 싶어요. 용감한 사람이요. 고마워. 너라면 할 수 있어.
정말요? 응, 넌 착하고 용감한 아이야. 손주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정말 많이. 그날 저녁 또 일기를 썼습니다. 3년이 지났다. 시간이 정말 빠르다. 하지만 혜진 씨는 잊지 않았다. 매일 생각한다. 목걸이를 볼 때마다, 일기장을 볼 때마다 기억한다. 그리고 다짐한다. 잘 살겠다고, 의미 있게 살겠다고, 혜진 씨의 목까지 잘 살겠다고, 손주가 나를 닮고 싶다고 했다. 기쁘면서도 책임감이 느껴진다. 좋은 본보기가 되어야겠다. 내일도 최선을 다해 살아야지. 일기를 덮고 창밖을 봤습니다. 별들이 빛나고 있었어요. 저 별 중 하나가 혜진 씨겠죠. 반짝이며 저를 지켜보고 있을 거예요. 손을 흔들었습니다. 잘 있어요. 혜진 씨, 저 잘 살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계속 잘 살겠다고, 정의를 위해 싸우겠다고, 필요하면 또 용기를 내겠다고.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평범한 할머니가 겪은 비범한 경험. 믿기 어려운 일들, 하지만 모두 사실입니다.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째, 두려워하지 마세요. 용기를 내세요.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정의를 위해 싸우세요. 옳은 일을 하세요.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셋째, 살아있는 사람의 책임을 다하세요. 억울한 사람을 도우세요. 넷째, 평범함의 소중함을 아세요. 일상이 얼마나 감사한지 깨닫세요. 다섯째, 사랑하며 사세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세요. 여섯째,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싸우세요. 진실은 반드시 밝혀집니다. 일곱째, 기억하세요. 당신도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계속 살아갈 겁니다. 평범한 일상을 소중히 여기면서, 필요하면 언제든 용기를 낼 준비를 하면서, 혜진 씨를 잊지 않으면서. 그리고 여러분도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용감하게, 정의롭게, 사랑하며. 언젠가 우리 모두 저 하늘의 별이 될 날이 올 겁니다. 그때 후회 없이 떠날 수 있도록 오늘을 열심히 삽시다.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도 누군가의 영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증명했으니까요. 안녕히 계세요. 아니, 안녕이 아니라 함께 힘내요. 우리 모두 정의를 위해, 용기를 위해, 사랑을 위해.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그리고 용감하세요.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오늘도 어딘가에서 누군가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세요. 손 내밀어 주세요.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의 희망입니다. 저는 김순덕입니다. 68살입니다. 그리고 저는 행복합니다. 정말 행복합니다. 여러분도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